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형두 의원님. 네. 네. 요새 괜찮으시죠? 잘 계시죠? 네, 잘했습니다. 네. 참 잘했으면 안 되죠. 아니 요즘 저희 뭐랍니까 참 최영두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을 아니 잡아야 근데 쓴소리도 하고. 지금 아마 지금 이제 MBC 그 자막 네. 우리가 MBC 이제 자막 그 조작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 조작 사건입니까? 예, 왜냐하면은 자 뭐 들린다는데 아니, 그렇게 조작까지도 갑니까?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여기. 큰일 났지. 들어보자고요. 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니 이게 이제 자막이 그렇게 들린다는 것은 의견 표시일 수 있어요. 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게 미국에서 2018년 19년인가 똑같은 말을 두고서 자막을 어떻게 입혔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비교적 우리 당이 그 언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입니다. 오보라든가 또 왜곡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당이 좀 그런 문제 지배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지난해에 언론중재법 가지고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였을 때 우리 당을 반대했습니다. 진짜 뉴스를 억압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바이든하고 미국 대통령을 문제 삼고 이것이 미국 의회와 한미 관계에 큰 균열을 낼 수 있는 조작 보도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확실히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밝혀야겠고 더욱이 지금 그동안에 뭐 우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조문 참사니 또는 뭐 펠로시 패싱이니 말도 안 되는 진실을 알고 나면 전혀 그렇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런 프리즘으로 보고 그렇게 본 것은 그런 의견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급기야 이게 동맹관계에서 우리나라 방송과 우리나라 야당이 그것도 야당도 그냥 야당입니까? 거대 야당이 지속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무슨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힐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이 정말 국익에 맞는 일이냐. 그리고 의원님. 네네.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지도 않은 말이죠.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니 그게 지금 저는 최영두 의원님이 제가 한 말씀 잠깐만요 들어보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 여기 지금 최영두 의원님. 자 이게 소음을 제거하면 뚜렷이 들을 수 있다는데 소음을 제거해서 들어보니 바이든이 아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나중에 국정감사를 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음성 분석을 해가지고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뻔한 진실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서 MBC가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박았어요. MBC 말고 다른 데도 다 자막을 박았어요. 물론 네.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당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고 이래서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당의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이 그 문제 빨리 해명했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라 그 야당이나 이걸 더 큰 외교적 문제를 가져가니까 정말 한번 진실을 제대로 보자 해보니까 그렇게 바이든이라 말할 맥락도 아니고 음성 분석을 해봐도 바이든이 아니더라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아니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세계 언론도 다 그렇게 들었고요. 세계 언론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세계 언론은 그걸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아니 우리 최영두 의원님도 언론인 출신인데 이건 명백한 팩트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렇게 그랬을 경우 안 되고요. 아니 제가 얘기도 좀 하고 좀 말씀하고 들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무슨 큰 책 잡아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큰 국익의 손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 이득이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나중에. 네, 박성준 의원님. 왜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합니까? 왜 진실이라고 합니까? 진실이 뭡니까? 진실 한번 밝혀봅시다. 그냥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그러면은. 이미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 그 사실을 팩트가 왜곡하는. 아니라니까요. 팩트가 아니라니까. 아니 팩트가 아니에요. 왜 팩트가 아닙니까? 팩트죠. 팩트가 아니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박 의원님이 바이든으로 들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습니다. 뭐 네.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른바 은필진 공영방송사에서 박성준 의원님 그 자막을 딱 써가지고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언론인 출신 최영두 의원님도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미나님께서 자막으로 본 게 아니고요. 제가요 귀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어서 청력 문제인가요? 네, 그걸 한번 성분 분석을 정확히 해보면은 네. 바이든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온 국민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다 팩트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이것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민도 알고 있고 세계도 알고 있고 언론도 알고 있고 기자협회도 알고 있고 우리 지금 최영두 의원님 기자협회 소속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예. 기자협회에 있는 기자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 있는 출입 기자들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출입 기자들 다 얘기 들어보면 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대통령실 기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예. 지금 최영두 의원님 언론인 선배로서 후배들이 이렇게 왜 언론인 그렇게 선배이기 때문에 난 더더욱이나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최영두 의원님, 이렇게 언론 아니, 저도 좀 얘기해요. 진짜 국가적인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보도가 왜 쟁점이 됐습니까? 이게 미국과 바이든이 등장했기 때문에 쟁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말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잠깐만요. MBC는 미국이란 말을 넣습니다. 바로 자막에. 쳤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최영두 의원님 그 심각한 문제. 대통령실에서 해명도 제대로 못했어요. 해명도. 그리고 거짓 해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나서 또 얘기가 달라지고.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요. XX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또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뭐 지금 해명은 누가 하는 거 진실은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전공법으로 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 나와야 되는 거죠. 어제 정도는 대국민 앞에서 얘기 나와야죠. 그것을 오히려 진상규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좀 돌리는 것이 자체가 문제고 이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가장 그 리더십은 확보는 뭐냐면 국민의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장 큰 지금 함정으로 빠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가장 큰 문제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야당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마구 부채질을 하고 있죠. 아니, 뭘 부채질을 지금 야당 합니까? 언론이 아니 그 문제는 정말 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웬만큼 넘어가는데 심지어 KBS는 얼마 전에 그 북핵이 위협이 있을 경우에 선제 타격의 문제를 우리가 핵 전쟁을 하겠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치 핵 전쟁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묘사를 얘기를 한 적이 그런 뉴스가 있습니까? 있었는데 지금 그걸 두고서 몰랐네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 국민의힘은 자덕이다 지금 그동안 잘못된 뉴스에서는 하나씩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잠깐만 최영두 의원님 한 말씀만 이 드릴게요. 문제는. 이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이 언론 탓을 하면서 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것이 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뭐냐면 국민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왜 금을 가게 하는 겁니까? 자, 대통령 네. 청와대에 근무했고 언론인 출신 최영두 의원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진상을 빨리 규명해서 사실관계가 달랐으면 대통령실에서 좀 빨리 대응을 하고 사실 진상은 뭐라고 이렇게 조금 그게 얘기를 아마 했어야 저도 뭐 되는데. 그 대목이 좀 답답한데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이제 순방 가면 사실 민주당 같았으면 굉장히 빨리 했을 겁니다. 뭐 좀 언론사 간부들한테 부탁도 했을 것이고 할 텐데 저희들이 막 그런 문제 좀 둔합니다. 사실은 좀 그리고 언론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쪽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딱 잡아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거 사실 잘 모르니까 그 MBC가 너무 확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더구나 듣는 사람들 처음에 우리 당의 많은 중진들 일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MBC 자막을 보고 나서 또 그리고 그 전에 민주당에 전파된 이런 찌라시성 비슷한 받은 걸 이래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대통령이 큰 사고 쳤다. 그래가지고 자막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그 위에 나와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그거를 보고 나면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 대통령실에 많은 일부 사람들도 아, 이거 진짜 이런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걸 나중에 자신 대통령도 아니라 그러고 성문 분석을 들어보니 그리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그 대화를 무슨 공식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나고 이동하는 중에 그 보면은 왜 실제로는 음이 굉장히 그 행사 뒤에 음악이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잡음이 많이 섞여 있어요. 잡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잡음 많이 있고 그 잡음을 잘 제거를 해보면은 그런 것이 아닌데 미국이다 보니까 바이든이란 말을 상상을 하게 되고 그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양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렇게 확정 편향을 가지고 써서 그걸 가지고 맞는데 국민들에게 맞다고 우기고 아니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그 성문 분석을 해보니 아니라는데 그걸 가지고 우겨가지고 누가 무슨 덕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이 외교 정확하게 문제를 이런 거 아니에요? 외교 대통령 문제를 이 문제에 국내 대해서 정치에 끌어들여서 없는 사실을 우겨가지고 그래서 국가 원수를 망신주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 무슨 지금 훼손을 하는 아니 겁니까? 왜 최영도 의원님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만들려고 없는 합니까? 사실이잖아요. 잠깐만 이게. 그 큰일 날 일선에 자 바이든이란 몇 말이 년 만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최영도 의원님 몇 아니, 년 왜- 만에 제일 많이 아니 그게 화난 아니라 것 같아요. 최영도 의원님과 제가 아니, 이렇게 내가 방송하면서 왜냐하면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몇 시간 만에 15시간 만에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해명과 해명을 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거짓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냐면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언론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금 꼼수를 쓰고 있다. 이게 네? 모면합니까? 지금 그 정확한 사실을 밝혀서 혹여라도 동맹관계 문제 이런 그 사실은-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한 아니 최영도 의원님 그 사실은 누가 밝히는 겁니까? 대통령이 밝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래 아니라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최영도 대통령이 의원님 그렇게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맥락이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미국에서 공부하신 최영도 의원님 한미 동맹은 공고하다면서요. 네네. 단단하다면서요. 네네. 이런 얘기로 이런 논란으로 동맹에 뭐 금이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 우리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야당이나 또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불분명한 사실 네. 또 사실이 아닌 사실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저 오늘 최영도 의원님과 이렇게 아니, 오랫동안 그리고 또 하나 방송을 했는데 최영도 의원님이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저는 내가 건전한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건전한 상식, 건전한 상식, 기본 상식, 기본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기본으로 돌아와야지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MBC가 이렇게 단정해서 그래서 자 그걸 개인적으로 박 의원님 그렇게 들었다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듣지 말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러나 그것이 뒤에 잡음도 많이 있고 또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그 맥락상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맥락이에요. 그게 왜 자, 미국 알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이야기입니까? 막말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대응 방식은 더 문제다. 일단 육성이 공개된 만큼 변명하지 말고 깨끗이 국회와 야당에 사과하고 이건 이런 식의 동네 싸움에서 야 너 반말했잖아 자식아 반말했잖아 해가지고 반말하지 않은 사람한테 반말했다고 우기면서 들이세우는 그런 수법과 똑같은 말 거예요. 조심하는 계기로 삼는 게 옳다. 이게 문화일보 사설이에요. 아니, 문화일보 사설도 아니, 그것도 잠깐만요. 지금 이런 거예요. 선우가 있는 거예요. 선우가. 주행권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도요. 다 이걸 인정하고 야 큰일 났다 인정하지 했어요. 않습니다. 다 처음에 인정하고 그런 줄 이렇게 알았죠. 그런 들었어요. 줄 알았는데. 들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최영도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방향을 정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당사자 왜 그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의원들이 얘기해야죠. 국민의힘에 건전한 상식이 없습니까? 저는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관련 관계자들 중에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홍준표나 유승민 의원도 이게 대통령이 실제로 그 기억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는지 대통령이 그 웬만하면 그냥 이 문제 가지고서 억지를 쓰겠습니까? 대통령도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니까 이제 말을 한 것일 테고 또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소음이 많은 뒤에 음악도 있고 한 문제를 가지고서 그 진짜로 뭐를 이야기했냐 성문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바이든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에요. 뭘 바이든이 안 근데 들어요. 성분 아니, 분석을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다 바이든 다들 바이든으로 들고 아니 왜냐하면은 그게 미국에서 2018년 19년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오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동네 싸움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왜 드잡이 싸움 할 때 있는 날 있잖아요. 갑자기 안 하는데 너 반말했지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반말을 안 했는데 반말한 사람이 수시에 몰리는 수가 생깁니다. 네. 마치 이런 식으로 기세 싸움 하면 안 되고 그건 명백한 그것도 하나의 음원이 있는 맥락으로 것이기 우리가 이해해야 때문에 되는데 이걸 음원으로 요걸 이야기해야 떠나서 되는 거예요. 이준석 그리고 당대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XX 저 XX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런 맥락의 전반적인 그리고 연결이 다 되는 지금 거예요. 민주당도 좀 네. 지나칩니다. 국경을 넘어서면은 이 정쟁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를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익을 위해서 해야죠. 그런데 이게 공연히 지금 동맹에 지금 무슨 아니, 저는 잠깐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우긴다는 것은 저는 이건 깜짝 좀 놀란 게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습니다. 이 언론 무슨 TF를 만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네. 저는 아니 지금 경제 위기에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환율 대응 TF를 만든다든가 고물가 TF를 만들어서 민생 그건 대책을 지금 만드는 정부가 아니 예를 들어서요. 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진실을 덮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과정에 대한 진실 보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다가 어느 날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전선을 확보하고 이거에 대한 것을 지침을 내리니까 모든 의원들이 지금 다 진실을 거짓을 덮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 있는 정당입니까?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뒤에 그 대학의 팀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열 몇 시간 동안 한마디 안 하다가 딱 어느 순간부터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내온 것이죠. 그만큼 자막 효과가 큰 겁니다. 무슨 자막 다 그렇게 들은 거죠. 우리가 아니 바이든이라는 말을 자막을 깔았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건 그런 확정 편향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걸 바이든이라고 우겨가지고 저는 MBC가 그래서 그 문제는 진짜 신중한 방송이라면은 네. 신중한 방송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얼마나 그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최영도 의원님. 우리 상대국 정상을 상대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 국익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국가의 국격에 대한 훼손 그리고 국가의 위상에 대한 추락 이게 이번에 무엇을 추락시켰습니까? 외교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무슨...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 그거 지금 제대로 된 내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기 전에 아니 최영도 의원님 봐보세요. 있습니다. 지금 외교 한일 관계를 이렇게 망친 게 어느 시기입니까? 아니 외교 관계에 대한 프로토콜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한 일본 대사 가서 일본 총리도 못 만난 게 어느 시절입니까? 아니 지금 들어보세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의제 설정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것도 제대로 하나 조율 못해가지고 지금 외교 완전 추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만할게요. 심지어 영국 위왕 조문관 가지고 무슨 육개장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는 나라? 알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오늘 그만하자고요. 점잖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게 정말 무슨 너 반말에 찌갖고 우기는 사람들이랑 골목에 그런 사람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지요.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요. 경제 문제도 있고요. 외환위기도 있는데. 잠깐만 요 하나만 더 경제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니까 제가 공연한 문제와 시비를 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이번에 봐봐요. 최영도 의원 이건 명심해야 돼요. 이번에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통화수화판이에요. 이 통화수화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니까 뭐가 왔냐면 통화수화프에 대한 결정적 타격이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통화수화프 체결이 제대로 안 되니까 환율이 지금 갑자기 1,430원을 치는 겁니다. 그 외교의 실패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갔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빠지니까 주가가 지금 2200선 밑으로 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정상회담의 실패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경제 위기가 실패되고 지금 경제 주가 지수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고요. 외교의 실패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리 야당이지만 국제적 시야를 좀 보고 국제적 시야를 보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고. 지금 이게 국제 공급망 위기와 지금 환율 오르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까? 파운드와 엔화 다 지금 환율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재정 위기를 막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뭐 진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대목이고 그다음에 통화수합이라는 것도 조건이 있는 겁니다. 동맹에 있어서 동맹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다고 갔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한다고 갔습니까? 그거 해결하겠다고 갔는데 뭐를 해결했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지 않고요. 박 의원님 그냥 우기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국격이 실추입니까? 아니 외교란 그렇게 일주일씩에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내가 정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배터리 이거는 정말 미 의회 상황을 잘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 의회에서요.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요번에 만든 법안에서 배터리 그 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상원 민주당 상원은 한 사람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민주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무리한 합의안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기치 않은 사안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국회에서 나중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지금 미국 산업에도 엉뚱한 효과를 미치니까 네.
FTA를 체결한 국가의 배터리 문제는 그것을 우리 미국산과 인정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법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걸 가지고서 무슨 뭐 육개장 갑자기 영국 유황 조문에 육개장 등장하듯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맥락과 없이 이렇게 막 할 일은 아니고요. 아니, 저는 요번에 차근차근 구분해서 해봅시다 한번. 사실은 대외 외교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통화수화부 체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갔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대응도 너무 비겁해요. 48초밖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를 했다라고 지금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48초 동안 어떻게 그걸 논의를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일본 정상회담이 우리는 정말 안달해서 굴욕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요. 뭐라고 하죠? 그 약식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은 간담회라고 정확하게 규정하잖아요. 정상회담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외교의 준비가 전혀 안 됐다. 외교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두 분. 그것이 이번에 뭐로 기출하냐면 결국은 외교의 실패, 막말, 욕설 이것까지 다 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까지 왔냐면 거짓까지 온 겁니다. 거짓까지. 제발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무능이고요. 민주당의 오늘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인정을 안 하니까. 두 분이 다. 정말 우물안에서 세상을 보고서 그렇게 또 무슨 뭐 낙타처럼 뭡니까 저 타조처럼 머리를 파묻고 그렇게 세상을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지 여기까지 맙시다. 보고요. 네. 예. 이제 국정감사 잘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얘기로 좀 넘어가자고요. 이 얘기는 전 국민들이 지금 다 듣기 평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할 건데 아무튼 언제까지 이 논란 키우기만 할 건지 좀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속어 논란 좀 빨리 정리해 주세요. 누군가는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게요. 개입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먼저 하려고요. 자, 최영도님, 자 국감. 욕설이죠 욕설. 자 국감은 어떻게? 아니 그렇게 비속어 잘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고 지금 말이 나옵니까? 그 비속어 그렇게 쌍욕을 한 사람을 대통령을 후보로 내고 당대표 뽑았으면서 그 공영방송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녹음 파일 한번 방송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자, 이렇게 최영도님 우리 국감 치르자고요. 알겠습니다. 국감으로 갑시다. 국감은요 증인 채택 놓고 이렇게 계속 논란됩니다. 국감 어떤 국감이 돼야 됩니까? 먼저 박성준. 이제 국감은 저는 이제 큰 방향이 있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채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 국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 민주당에서 질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강한 민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내적인 정치와 대외적인 정치에 있어서의 윤석열 정부의 실패 사례들이 있고 그것이 무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민주주의 위기 특히 이제 법치주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봐요. 특히 지금 행안부라든가 법무부에서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고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영치국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저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뭐냐면 외교 실패 사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현실 진단과 더불어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저는 국정감사의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최영도 의원님. 예, 세상을 좀 폭넓게 보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려보는 그런 국정감사 해야 될 거고요. 이번 네. 국정감사는 이제 문재인 정부 왜냐하면 이 상반기는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반기는 이제 국정감사가 지난번에 결산도 그랬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제 이 문제. 근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매달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 지금 우리 모든 책임을 이제 여당과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게 되었는데 특히나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우리 당에서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경제민생 비상대책위원회로 하자. 지금 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 그렇죠. 예, 모두 예견된 사안입니다. 지금 네. 지금 저희가 초기에 들어서 국가신용등급 추락이라도 막아보려고 만일 여기에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져 버리면 정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타격이 오는 정말 위기가 올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상반기는 막았습니다. 다행히 막았는데 지금 이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제는 쌀값 또 폭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쌀을 최대 수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민생을 돌보고 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잘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골고루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뭡니까?
민생을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외교 문제도 좀 정말 초당파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일 문제만 하더라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그 위대한 선언 덕분에 우리가 한류가 일본에 꼽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시기에 민주당이 정말 위대하게 꼽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소단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 뭐 문재인 정부도 잘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딱 나오는 바람에 이 한일 관계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그것이 다시 역진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제 한일 관계를 다루어서는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한일 관계 잘못 다뤘다가 더 떨어질까 봐 그런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드리지도 않고 싶어 하죠. 미국 내에서는 뭐 한미 관계가 좀 튼튼한데 사실 이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이 배터리 미국에서 사실 이슈도 아닌 건데 이게 미국 자동차 업계하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뿐 아니라 지금 일본 자동차 회사,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의원 얘기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폭넓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정감사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국정 아젠다가 없어요. 저는 보면은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같이 하셔야죠. 아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자 복지.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방국가 균형 발전.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이 됐던 뭐 이런 것들 그 박근혜 창조 경제. 그다음에 어쨌든 논란이 됐던 뭐 소득주도 성장이 됐던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나오고 외교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 때는 북방 외교 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햇볕 정책이라든가 또 한반도 프로세스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 이런 외교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남방 외교라든가 자원 외교라든가 자원 외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했지만 실패했지만 이런 외교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이 있어야 돼요.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에 대한. 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아젠다도 없고 외교의 컨셉도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자유 있지 않습니까? 자유. 네? 자유. 아니, 자유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죠. 자유가 뭔지에 대한 자유와 연계를 얘기하는데 저는 내가 좀 아까 전반부에 좀 목소리 높였다고 너무 세게 얘기하시네. 최영두 의원님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국정 아젠다를 꼭 제시를 하고 예. 대내 정치가 뭐고 대외 정치에 대한 아젠다가 있어야 되는데 5개월 됐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뭐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손에 쥐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저는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대 정부의 아젠다를 얘기하는 건데 최영두 그건 받아주셔야 돼요. 박 의원님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난 역대 정부가 우리 국정의 중요한 방향들을 다 설정했기 때문에 이 정부는 그것들을 다 정상화시켜서 세계 이제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서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 중국도 우리를 갖다가 홀대하지 못하고 미국도 우리를 손을 잡아가 가야 되는 나라 또 일본도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서는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는 국제적으로 꼭 필요한 나라. 그래서 GPS라고 정했습니다. GPS 글로벌 피보 스테이트. 이게 우리 새로운 글로벌 외교 지표고요. 국내적으로는 그거는 최영두 의원님만 알고 계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 국민이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나온 이야기. 이번 이거 국정감사에 저도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정 아젠다가 없는. 아니 국정 아젠다. 그러니까 뭐냐 소문 없는 지속 외교로 가능한 했는데 발전. 국정 아젠다 국민 모두가 없는 행복한 정부다. 나라. 비속어 없는 정부도 하나 해주세요. 그래, 두 분 이제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손잡고 가세요. 갈 때는. 그리고 또 이 비속어 얘기하지 마시고요. 최영두 박성준 두 분 비속어 이야기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